자,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은 R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되게 전형적인 데이터 셋을 불러오는 것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강의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 이름은 RStudio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에 관련한 이렇게 생겼습니다. RStudio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 설치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유튜브에 R 설치법 이렇게라고 치시면은 한글로 된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이 RStudio를 설치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RStudio라는 그 프로그램은 일단은 R이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이렇게 묶여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크게 RStudio 프로그램 화면을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쓸 화면은 이 텍스트 편집기,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의 코드를 쓸 거고, 이 편집기에 있는 코드를 이제 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보내주는 것이 이 RStudio가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모든 계산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제일 위로 올라가면 R 버전 3.6.3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계산기의 역할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파일, 그 편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탭은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랬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오는 플랫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패키지의 리스트들을 보여주는 패키지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런 R 안에서 정의한 오브젝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할 내용은 여기다가 먼저 코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코드를 써보는데 제일 간단한 1 더하기 1부터 시작할 겁니다. 1 더하기 1을 이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노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요 아래에 있는 R에다가 이제 보내주면 그 보낸 코드를 R에서 돌려서 저희에게 결과값을 요 아래 공간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여주는 그 단축키는 이 라인의 끝에 아니면 이 라인의 아무 곳에나 커서를 위치한 후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이렇게 요 밑에 계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도 할 수 있고 3-1, 3 빼기 1 이런 것도 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여러 줄의 코드를 썼을 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두 개가 다 동시에 이제 R로 보내지게 되고, 그 코드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서 저희에게 각각 1 더하기 1은 2고 3-1은 2다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칙 연산에 대해서 쭉 알아볼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다음엔 2 곱하기 3은 이렇게 이 스타 표시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입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4 한 다음에 이 슬래시 기호를 사용해서 4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부분 4 나누기 2는 2다 라는 거를 저희가 여기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곱근이 아니죠. 제곱 4의 제곱은 이렇게 이 위로 화살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의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16의 제곱근은 4죠. 그래서 이 루트를 씌우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sqrt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씌우고 싶은 숫자 16 이렇게 입력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4가 출력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할 건데,
9, 그 다음에 퍼센트 두 개를 한 다음에 4를 눌러보면 이거에 대한 값이 1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9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9 퍼센티지 그 다음에 슬래시 퍼센트 4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번에는 2가 나오죠. 얘는 이제 나머지를 계산하는 코드였고, 그 다음에 얘는 몫을 계산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였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쓸 때 이제 이 샵 기호는 아래서 커멘트로 인식이 되는데, 그 커멘트로 인식이 된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라인에다가 제가 컨트롤 엔터를 치면 사실은 원래 이 전체가 다 R로 전송이 돼서 R이 계산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다가 이 샵을 만나면 이 뒤에서부터는 코드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코멘트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 샵 버튼을 누르면 그 뒤로 있는 이 글자들이 회색이 되면서 사실은 잘 안 보이게 되죠. 그 말인즉슨 저 부분이 커멘트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런 사친 연산이나 아니면은 뭐 스퀘어 루트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만 이제 R이 되면 사실 R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겠죠. 제일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하면서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건데, 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이거를 이제까지는 변수라는 개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variable이라고 이제 쓰는데 영어로 변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하는 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변수라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박스를 내가 프로그램 상에 만든다, 가상의 박스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박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박스의 이름은 X라고 지을게 라고 하면은 이 X라는 네임 태그가 붙은 이 사각형의 박스가 프로그램 상에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라는 숫자를 내가 넣으면은 박스 안에 2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R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X라는 박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왼쪽 화살표를 쓴 다음에 2라고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달리 아무런 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코드만 알았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래서 이제 잘 읽어드렸다 라고 이렇게 뜻하는 게 이제 코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보통 이제 처음 까시면 파란색이 되는데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이 가상의 R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X라는 네임 태그가 붙은 박스 안에 지금 2가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X에는 뭐가 들어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하려면 X라는 거를 다시 쓰고 그냥 실행을 시키면 X에 있는 숫자를 얘가 보여주게 되죠. 근데 왜 이게 그러면 변수냐? 라고 이제 물으시면 그 이유인즉슨 X에다가 이제 다른 숫자를 다시 어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인즉슨 이렇게 되고 이렇게 4를 입력한 후 똑같이 그럼 4를 여기다가 넣어 이런 식이죠. 근데 그 다음에 4의 그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X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제 4가 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존에는 이제 2가 박스 안에 X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x 대신에 4를 넣은 거죠. 근데 원래는 2가 이제 있었던 이제 박스였으니까 저희가 2를 빼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4를 어떤 숫자를 자동으로 집어넣으면 기존에 있던 2라는 애가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2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박스 x라는 상자에는 이제 4가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 이젠 4가 들었어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x라는 애를 만들었으니까 이 변수가 그럼 좋은 점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 x에다가 어떤 그 값들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y라는 상자에다가 제가 이제 2라는 것을 값을 이제 지정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실행을 하면 x랑 y랑의 x에는 4가 그 다음에 y에는 2가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y를 하게 되면 6이라는 그러니까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수 자체를 이제 덧셈, 뺄셈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x 나누기 y 이런 식으로 그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가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그 변수를 이제 사칙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이 이제 나중에는 되게 유용하게 쓰일 텐데 가장 변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파워풀한 점은 뭐냐면 이 숫자를 한 개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x라는 애에다가 c 1, 2 이렇게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x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코드겠죠. 이거를 서브밋을 한 다음에 x를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x의 1, 2라는 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무엇을 뜻하냐? 이거는 1과 2를 같이 컴바인 시켜라. 그래서 합쳐서 하나의 이제 단위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라서 이제 수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벡터 자체를 이 하나의 변수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시냐면 x에다가 이번에는 1 더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값이 2, 3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x에 있는 각각의 값에다가 1을 다 더해준 결과가 2,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거를 보면은 y라는 밸류를 베리어블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3하고 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 환경 변수 상태 창에 보면 x는 넘버가 들어있는 그 베리어블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이란 말은 이 지금 칸이 1에서부터 2칸 2개짜리 상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변수를 생성을 할 때 x에다가 2를 넣어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박스를 하나를 생성을 해서 x라는 이름의 박스를 생성을 해서 2라는 숫자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x에다가 1, 2를 이제 2개 이 벡터를 집어넣어라 이 말은 x라는 상자를 만드는데 이 상자는 칸이 2개짜리인 거죠. 칸이 2개짜리인 상자를 만들어서 1과 2라는 숫자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x가 아닌 이번에는 y에다가 3, 4를 넣어라 이 말은 벡터 3, 4를 y에다가 넣어라 이 말은 y라는 상자는 2개짜리 상자인데 첫 칸에다가는 3을 넣고 두 번째 칸에다가는 4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x 플러스 y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R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x랑 y의 이 상자를 변수를 보니까 상자가 2개짜리인 병수네? 그러면은 이 y랑 x는 길이가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한다는 말은 첫 번째 자릿수, 첫 번째 칸에 있는 애 더하고 두 번째 칸에 있는 애 더해서 만들면 되겠다 라고 해서 1 더하기 3을 해서 4, 그 다음에 2 더하기 4를 해서 6 이라고 하는 두 칸짜리 상자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x 더하기 y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4와 6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는 이제 x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행을 우리가 해봤는데 이번에는 2, 3이라는 애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x라는 애는 지금 보면 2칸짜리 변수란 말이죠. 근데 x 더하기 1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1이라는 애는 상수고 어떻게 보면 한 칸짜리 아이잖아요. 한 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얘는 2칸짜리고 얘는 한 칸짜리인데 어떻게 더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못 더하죠. 사실 못 더하는데 이거는 이제 R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지는 어떤 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개를 더하라고 이제 했으니까 얘를 보는 거죠. 그럼 얘를 봤는데 2개짜리네, 2개짜리 상자네. 그리고 보니까 1이랑 2가 숫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하라고 하는 애를 봤는데 얘는 1개짜리 어떤 오브젝트, 객체인데 얘를 어떻게 2개짜리한테 더하라고 하지? 라고 이제 원래대로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에러가 나지만 R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럼 얘를 하나짜리지만 2개짜리한테 더하라고 했으니까 2개짜리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각각 2개짜리 이제 상자를 만들고 각각 칸에다가 1, 2를 이제 저장을 해서 똑같이 길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첫 번째 애랑 첫 번째 애는 더해서 다시 첫 번째 칸에 얘는 2가 되고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칸 애들끼리 더해서 3을 써서 2와 3을 이제 내뱉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길이를 맞춰주는 그 특성을 R에서는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이 리사이클링을 되게 잘 이용을 하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그 길이를 맞춰준다. R이라고 하는 건 R 프로그램에서는 길이가 다른 오브젝트를 더했을 때 그 길이를 맞춰서 더해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되게 좋은 특성이 되는 거죠. R만의 특성이 되는 거죠. 일단 그리고 다시 더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그거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x에다가 1, 2, 3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 하고 x에 있는 값을 이렇게 확인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거창하고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사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더하는 작은 벡터만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1에서부터 뭐 100까지 어떨 때는 1에서부터 1000까지 이렇게
큰 길이가 되게 긴 벡터들을 더할 수 있는데 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코마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일단 x라는 변수에 이번에는 1에서부터 10까지를 제가 이제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는 이렇게 다 써야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를 한 번에 압축을 시켜서 콤마를 치시고 넣으시면 x에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경우에는 x라는 걸 제가 안 치고 컨트롤 엔터를 이제 이렇게 x라는 걸 안 치고 이제 실행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 x라는 부분만 블럭을 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 말인즉슨 블럭 친 부분만 아래다가 보내서 결과를 알려주길 바래 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x를 쓴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른 거나 이 부분을 블럭을 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른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복습을 할 건데 x는 지금 우리가 보면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y라는 애를 만들 건데 똑같이 벡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1에서부터 5까지를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y에다가는 1, 2, 3, 4, 5가 들어있는 거죠. 이때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거의 결과를 이제 예상을 하려면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리사이클링 그 특성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2, 4, 6, 8, 10이 되고 그 다음에 7, 9, 11, 13, 15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신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퍼즐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x라는 애에 우리가 1에서부터 10이라는 그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써서 벡터로 만든 다음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x라는 변수에는 x라는 이름의 상자는 10칸짜리 상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x라는 이름이 붙은. 그리고 이 x라는 그 10칸짜리 첫 번째 칸에는 1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2, 세 번째 칸은 3, 4, 그 다음에 10, 9, 8 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y에다가 우리가 1, 5라는 이제 벡터를 집어넣는데 이 말인즉슨 y는 1, 2, 3, 4, 5 이렇게 5칸짜리에 1, 2, 3, 4, 5라는 벡터가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 더하기 y가 뭐야? 라고 이렇게 r한테 물어봤는데 r은 당연히 앞에서 이제 했던 걸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면 길이를 맞추겠죠. 길이를 맞추는데 그러면 여기에 5칸짜리를 더 붙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1, 2, 3, 4, 5, 5, 4, 3, 2, 1이 아니라 1,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 2, 3, 4 이렇게 해서 10칸짜리 상자를 만든 후 1과 1, 첫 번째 그 자리의 값들끼리 더해서 2가 되고 얘는 4, 6, 8, 10이 되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1, 7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9, 11, 13, 15 이렇게 10칸짜리에 상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값들을 우리가 이제 아래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하나만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x 원래 이렇게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것저것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되게 중요한데 x라는 애가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y라는 애를 이번엔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써넣는 겁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결과 화면은 사실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만 봐도 뭔가 잘못됐다 라고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벌써부터 드는데 이거는 아래서 이제 저희한테 아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한 거 뭔가 좀 이상한 그 코드 같은데? 라고 이렇게 하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경고를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는 이제 10칸짜리 X에 10칸짜리 상자가 있고 X라는 이름의 10칸짜리 상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1에서부터 5까지 넣은 게 아니라 1에서부터 3까지만 넣었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y에다가 1에서부터 3까지의 숫자 벡터를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는 y 안에 이제 y가 이제 3개짜리 3칸짜리 박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박스 안에 1, 2, 3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다른 거를 이제 더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r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대로 3개짜리를 계속 이어붙이는 거예요. 10칸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10칸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짜리가 되겠죠. 그리고는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1, 2, 3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다시 10칸짜리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1, 2, 3 이렇게 쓰게 되죠. 근데 y라는 애가 3칸짜리 상자니까 10칸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9개에서 이제 딱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Y였으니까. 근데 여기에 다시 첫 번째 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애는 못 쓰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R에서는 뭔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이 서로 길이가 달라도 딱 맞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네가 지금 나한테 시킨 거는 X라는 애는 10칸짜리고 X라는 애는 10칸짜리고 Y라는 애는 3칸짜리인데 이거를 맞추려다 보니까는 두 객체의 길이가 서로 배수관계에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친절하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길이가 되게 긴 벡터를 폴론이라는 연산자를 써서 그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벡터라는 애가 그냥 숫자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벡터가 돼서 아까 그 세미콜론이라는 이 연산자를 쓰기에는 뭔가 좀 더 한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세미콜론이라는 애는 1씩 떨어지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3에서부터 5다라고 하면 3, 4, 5 이렇게 그 숫자 간의 간격이 1씩 무조건 정해져 있는 명령어라서 다른 좀 더 세밀한 그 벡터들을 쉽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R에서는 이런 seq, sequence라는 함수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똑같이 x라는 애에다가 벡터를 넣을 건데 이번에는 3에서 5까지. 근데 이번에 숫자가 1씩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0.1씩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4가 아니라 3.1 그리고 그 세 번째 숫자가 3.2 이런 식으로 벡터 안에 숫자 사이의 간격이 0.1이 되게끔 정의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퀀스 함수를 사용하여 벡터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퀀스 함수를 설명한 김에 이제 좀 더 다른 걸 설명을 해보면 시퀀스 함수는 y라는 애에다가 똑같이 seq 그다음에 3에서부터 5 3에서부터 5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length out 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봅시다. 이러면은 뭐가 다르냐 보면 3, 3.6, 4.3, 5.5 이렇게 되게 랜덤한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 시퀀스 함수에 이 lengthOut이라는 옵션이 의미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이만큼의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고 싶은데 첫 번째 시작 밸류는 3 그리고 마지막 끝에 끝나는 밸류는 5 그리고 내가 만드는 벡터의 길이는 4가 되었으면 좋겠어. 4칸짜리 상자를 만들고 싶어 라는 이 명령어가 lengthOut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R에서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시퀀스라는 거를 이제 만드니까 상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3과 5를 본 다음에는 첫 번째 숫자는 3이고 두 번째 숫자는 마지막 숫자는 5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바이가 오면 그 다음 숫자를 이제 이만큼 여기에 써 있는 숫자만큼 이제 떨어져서 계속 써 나갈 텐데 이게 바이가 아니고 length out 한 다음에 뭐 하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R은 어떤 걸 하냐면 4칸짜리를 만들으라는 거구나 라고 4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3과 5를 씁니다. 그리고는 자동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2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같은 간격으로 이제 만들 수 있나 계산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6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3을 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의 거리,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의 거리 얘가 다 똑같아지겠구나 라고 계산한 후 이렇게 이 값을 저희한테 뱉어주는 거죠. 되게 편하죠? 이게 되게 편할 때가 뭐냐면 내가 어떤 다른 벡터랑 더하고 싶은데 그 벡터의 길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에 맞춘 어떤 다른 벡터를 내가 정의하고 싶을 때 lengthOut을 이용을 하면 훨씬 편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울 거는 대괄호 명령어인데 얘는 뭐냐면 벡터 안에 우리가 이제 정의한 이 객체 어떤 물건 안에 그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숫자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을 할 때 이제 이 대괄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x라는 애를 다시 1에서부터 10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x라는 애는 1에서부터 10의 숫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10칸짜리 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x라는 애 이 x라는 이 10칸짜리 상자에 내가 딱 세 번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라고 이렇게 이 숫자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를 이제 불러오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괄호입니다. 그래서 x 다음에 대괄호를 쓰고 3 이렇게 하면 3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숫자 3인지 아니면은 세 번째 그 숫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하지? 세 번째를 가리키는 3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걸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10 콜론 1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으로 그 콤마라는 명령어는 10에서부터 1까지 1씩 떨어져서 이렇게 디크리징하는, 감소하는 그 벡터를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째 숫자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세 번째 숫자는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r은 8을 저희에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라는 그 명령어는 우리가 정의해놓은 변수들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접근할 때, 변수들의 그 부분에 접근할 때 되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앞에서 배운 콜론과 이 대괄호를 같이 사용하면 여러 개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엔 똑같이 대괄호를 하는데 x의 부분 안에 내가 접근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3을 쓰는 대신에 1,3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값은 19, 8이 되겠죠. 이 말인 즉슨 나는 x 이 정의된 이 벡터에 접근하고 싶어. 안에 그 숫자가 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근데 1에서부터 3까지 다 그 첫 번째 칸에서부터 세 번째 칸까지 다 있는 숫자를 나한테 보여줘. 이런 식의 그 명령어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번엔 세 번째,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를 보여줄래? 라고 하면 똑같이 x 대괄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어떻게 콜론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8, 6, 5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통계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니까 통계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오브젝트, 객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벡터와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방금 배운 벡터고 두 번째는 이제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라는 건 이제 행렬이고 행렬은 이제 벡터들을 여러 개 이제 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상자를 이전에는 이렇게 한 줄짜리 상자를 이제 생각을 했다면 여러 개 줄짜리 상자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9칸짜리인데 가로 길이는 3,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똑같이 3. 그래서 얘를 이제 3x 3 매트릭스라 부른 겁니다. 3행 3열. 그리고 이 열에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이런 박스를 여러 줄짜리 박스를 만들어라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매트릭스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첫 번째의 그 컴마 이 괄호랑 컴마 사이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실제 값, 실제 우리가 넣고 싶은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몇 칸짜리 그 박스를 만들고 싶은지, 몇 줄짜리 몇 열짜리 박스를 만들고 싶은지를 이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NCOL이라는 말은 이거는 number of column이라서 열개수입니다. 열개수는 3개로 해줘. 그리고 다시 n row라고 하면 이거는 행개수는 3개로 또 해줘.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x에다가 똑같이 이번에는 여러 줄 여러 칸짜리 이 상자를 만들어 라고 하는 거는 매트릭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넣고 싶은 밸류는 1에서부터 9까지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운 게 있으니까 1에서부터 9까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를 쓰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그 아래서 친절하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는 n row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 column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n row는 3 그리고 n column은 3 이라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입력을 해서 x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x는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그 상자가 설정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그 상자의 칸에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 첫 번째 칸엔 1, 첫 번째 행, 두 번째 칸엔 4,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에는 7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하고 했던 그 행렬은 사실 1, 2, 3이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 게 아니라 1, 2, 3이 이렇게 가로로 써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방향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마지막에 by row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하시고 t라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true라는 건데 by row라는 거를 이제 옵션에 이제 그 값을 true를 지정을 하고 그 서브밋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가로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말인즉슨 내가 입력하고 싶은 이 값이 이제 1에서부터 9까지인데 이걸 입력할 때 이렇게 세로로 입력하지 말고 가로로 입력해 라는 거를 저희가 이 by로 옵션 equal true를 통해서 r이라는 애한테 이제 알려주기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x에다가 이번에는 숫자를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그 우리가 공부했던 R의 특성을 잘 떠올려 보면 이거는 상자 한 개짜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보니까 3x3 그러니까는 9개짜리 그 상자인데 이렇게 세로 3개 가로 3개로 쌓여져 있는 상자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3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줘야겠다 라고는 하고는 9개짜리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모두 3을 써서 더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결과값이 이렇게 4, 5, 6, 7, 8, 9 해서 모든 숫자에 각각 3이 다 더해진 그 숫자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던 거는 우리가 행렬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지금 x라는 애가 현재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3x3 행렬로 이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우리가 정의한 이 객체 어떤 물건 안에 이제 접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대괄호 명령어죠. 그래서 이렇게 x라는 그 상자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숫자 2라는 애를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R한테 첫 번째 얘는 첫 번째 칸,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열이죠.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 애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명령어는 이렇게 씁니다. 똑같이 x라는 걸 쓰고 내가 접근을 하고 싶으니까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있는 애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2를 뱉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애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7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의 뜻을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x가 행열일 경우에, 벡터가 아니고 행열일 경우에는 이 컴마를 기준으로 왼쪽은 행, 그리고 오른쪽은 열에 대응되어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을 꺼내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용을 하면 똑같이 이제 어떤 숫자를 쓸 건데, 이번에는 행에 관련된, 왼쪽이니까 이 부분은 행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동시에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 2 이런 동시에 이 숫자를 두 개를 묶어서 벡터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을 누르면 얘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그리고 첫 번째 열. 이 말인즉슨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그리고 이제 1열인 경우엔 이만큼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과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뭔 뜻인가요? 이 말인즉슨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리고 1열에 위치한 애들을 불러와줘 라고 이제 보니까, x를 보니까 결국에는 1, 2, 3행이면은 행 전체인 거죠. 모든 행, 그리고 1행, 1열을 선택해서 1열에 있는 숫자를 불러와 라고 이렇게 하는 명령어가 되고,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147을 반환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숫자를 만약에 내가 이제 불러오고 싶은 게 행은 상관없고 이 열 전체일 때는 행을 일일이 다 숫자로 써서 이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놔두셔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엔터를 누르면 똑같이 이 빈칸은 이 행을 다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이만큼의 코드가 첫 번째 행 전체를 선택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부분 그 쉼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쉼표 오른쪽 부분은 이제 열과 이제 관련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동시에 두 개를 쓰는 거예요. 1과 2. 이 말인즉슨 1열과 2열 동시에 불러줘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147, 258 올라가 보면 1열과 2열이 동시에 불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좀 더 이용을 해보면 방금 전에 이 아무것도 안 쓰면 모든 행을 다 선택을 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뭔 뜻일까요? 이 말인즉슨 x 전체를 다 선택을 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면 x라는 애가 나올 겁니다. 이 말인즉슨 x의 안에 접근하고 싶어, x 그 상자 안에 있는 숫자들에 접근하고 싶어. 근데 행은 모든 행, 그 다음에 열은 모든 열을 다 써서 있는 애들, 모든 열에 대응되는 애들을 보여줘. 그 말인즉슨 x 전체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 우리는 상수 어떤 숫자 하나를 변수에 저장하는 법,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개 묶여진 벡터를 정의를 해서 그 벡터를 변수에 저장하는 법, 그리고 그 벡터가 또 여러 개 묶여져 있는 형태인 행렬을 정의를 한 후 행렬을 변수에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벡터와 행렬은 되게 통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고, 그 다음에
평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아는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되게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게 바로 행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링크를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들의 그 점수를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이 examscore.csv라는 파일에 저장을 해놨는데, 그 파일을 열어보면 다운받아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 다운이 될 거예요.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열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는 4열의 그 4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행렬 형태의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첫 번째 열은 그 학생 번호, 고유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의 성별,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간고사, 네 번째가 기말고사 성적을 포함하고 있는 이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거를 데이터를 가로로 보면 이제 한 명의 학생의 인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이 의미하는 건 첫 번째 학생은 고유번호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며, 중간고사는 38점, 그리고 기말고사는 46점을 받은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파일을 인터넷에서 바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운받아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인터넷에서 바로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번째 거를 그냥 copy and paste 해서 이제 볼 건데, 이 read.csv 라는 이제 함수는 CSV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제 긁어오는 함수고, 이 지금 좀 구조를 잘 보기 위해서 여기에 파일 애드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주소를 맨 처음에 컴마 안에 그 입력 변수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헤더 true라고 하는 이 옵션은 데이터에 그 열이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tudent ID, 그 다음에 gender, midterm, final이라고 이렇게 그 써져 있죠. 이 정보를 읽고 싶어, 그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읽고 싶을 경우 이렇게 헤더 true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원래 주소를 붙여넣고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잘 불러와져 있죠. 그리고 이 my data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행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 열 이름들, 변수명들이 다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마지막에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30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30명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head라는 함수를 쓰면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장한 이 myData라는 변수에 앞에서 6개, 기본적으로 6개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6개 줄만 보여줘 라는 명령어입니다. 왜 이거를 쓰냐면 어차피 이제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의 행렬 모양을 따르고 있고, 앞에만 딱 보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의 구조를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head 하고 그 데이터 이름을 쓰고 이렇게 앞에 딱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때 많이 쓰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